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또 성인 세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AD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이제 BC 시대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AD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 100년 시점 부분부터 해가지고 200년, 그러니까 기원후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즘 시국이랑 좀 맞는, 요즘 하도 시국이 복잡한 시국이 많다 보니까 네, 그것도 또 이렇게 하면 또 범위가 넓은데, 가장 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혔고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늘 위험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코로나 역병이죠. 역병, 옛말로. 이 역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또 이제 AD 시대가 시작된 이래, 초창기에 이미 이 역병으로 인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양과 서양에 있었던 각각 큰 역병에 대해서, 특히 AD 1세기에서 2세기에 있었던 동서양의 한 건씩을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2020년인데 올해가 벌써 2023년이죠. 네, 참 벌써 이제 3년 차, 21 횟수는 이제 4년 차고, 네, 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폐쇄돼서 유튜브 영상에다 한때 막 온 도시가 사람이 인적이 하나도 없는 대낮에, 뉴욕 같은 데도 그렇고 큰 대교인데 다리에 차가 지나가는 게 한 대도 없고, 뉴욕 시내 한낮인데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차들도 없고, 마치 인류가 멸망한 듯한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큰 대도시들마다 그런 장면들을 딱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유튜브도 한때 좀 돌았었습니다. 그거 보고, 이야, 이건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정말 리얼인데 진짜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를 안 끼면은 또 불안합니다. 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참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경각심이 좀 약해지는데, 저는 아직은 그래도 이 경각심을 풀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또 남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병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이 그러면 없었냐? 있었습니다. 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았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기원전이래. 자, 기원후 AD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도 동양과 서양의 각각 커다란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동양 쪽을 보면은, 자,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서 한나라 말기에 정말 역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세기 만에 한 50년이죠. 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2천만 명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50년 만에 4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역병이 거의 50년 동안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자, 미국도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갔는데 50년 동안 중국 한나라 말기에 4천만 명이 역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적벽 대전이 패배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AD 220년에는, 그러니까 그 전후로 해서는 패스트가 또 창궐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한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뭐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뭐 죽은 정도가 아니라 몇 천만 명, 4천만 명이 50년 동안 1년에 한 진짜 지금 미국 인구 3년 동안 100만 명이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50년 동안 이렇게 창궐 한다면 진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도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예. 제 주위에도 진짜 코로나에 한 번씩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이미 제 지인들 중에서도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뭐죠? 주사를 잘 맞아서, 저도 이제 맞아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몸살처럼 앓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가벼운 감기처럼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 번씩은 다 걸렸다. 코로나에.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고 넘어간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몸살기가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건 정말 몸살 같고, 왜냐면 정말 코로나에 걸리면 가슴 같은데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하거든요. 가볍게 넘어가도.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는. 하여튼간, 자,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한나라 말기에 그렇게 엄청난 역병으로 인해서 반세기 만에 인구가 4천만 명이 줄었다. 4천만 명이면은 이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니까 지금 거의 다 죽은 거잖아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참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는 AD 165년에서 476년 사이에 로마 제국이 이제 있죠. 자, 이 로마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절정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됐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서 국군이 이제 점점 이제 쇠락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자들은 또 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도덕적인 타락, 사회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 15년 동안, 여기도 이제 50년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15년 동안 천연두 또 홍역으로 추정되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15년 동안 역병이 창궐해서 500만 명이 죽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3년 동안 진행된다고 해서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니야? 야, 너무 오래다. 이러다가 사람 살겠어? 이러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AD 이 100년 초창기 시대에 중국은 무려 역병으로 50년을 고생했고, 로마는 15년을 역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년 고생하는 거는 고생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역사적인 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 참, 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15년 동안 500만 명이 이제 로마에서 사망을 했는데, 자, 다시 241년에서 266년 사이에 역병이 다시 재발합니다. 다시 또 돕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5,000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역병 리스크예요. 역병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초창기 때는 이 코로나 관리를 잘했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도 어느샌가 좀 느슨해져가지고 몇십만 명 막 새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무감각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네. 그런데 저는 긴장의 끝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로마가 다시 역병에 재발해서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는 일이 생겼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또 발단이 돼서 인구가 감소되니까 당시에 군인들 모두 다 인구잖아요. 예. 그래서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도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데 하나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역병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절대로 이 코로나 관리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3년 차인데, 햇수로 지금 4년 차인데, 계속 이게 언제 완전히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해서 또 끝난 게 아니죠. 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또 다시 재발합니다. 네,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 역병에 관한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단순히 전염병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력이 좌지우지되는, 네, 이거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역병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진짜 인구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습니까? 네, 지역 상권 다 무너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의 국력은 경제력이잖아요. 예, 경제력에 받쳐줘야 또 국방력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 관리를 잘 안 하면 경제력이 약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국력도 또 쇠락할 수 있는, 결국은 한나라나 또 이 로마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한나라와 이 로마 시대,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 또 로마는 400년 정도까지 갔는데, 266년, 그러니까 AD 100년에서 266년 사이에 각각 중국의 한나라와 로마에서 이런 역병 관리를 잘 못해서
당시에는 뭐 잘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냥 온몸으로 받은 거죠. 그냥 예, 역병을 온몸으로 견뎌낸 겁니다. 생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네, 결과까지 일어났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 500만 명, 4천만 명, 500만 명 이렇습니다. 사망자가. 당시 인구 숫자를 비교하면은 요즘 인구로 뭐 환산을 해보아도 정말 엄청난 생명이 죽은 거죠.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네, 뭐 수명을 다해서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죽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만 명씩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죽지 않아도 될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었다는 거, 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이랑 로마 제국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21세기의 대한민국과 미국도 이 코로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국력까지 쇠락할 수 있는, 네, 국가의 기틀마저 흔들릴 수 있는. 지금 뭐 이제 많이 약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다시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병이 다시 또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와서, 슈퍼 돌연변이가 나와서 어떠한 항생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치명률도 엄청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국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관리를 잘하는 것이 곧 경제를 지키는 일인데, 국력을 지키는 일이고, 너무 지금 엄한 일에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역사의 이 교훈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인 세상 이 역병이 인류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은 정말 이 코로나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각자 개인들이라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